네, 반갑습니다. 3학년 역사는 뭐 굳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반 아이 한 명이 찍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뭐 해달라면 해야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사의 흐름 파악해서 쭉 일단 처음부터 쭉 보면 우린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고조선 멸망하고 초기 국가 부고 옥동삼 이제 철기시대 나라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삼국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삼국시대 연맹한국 단계에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한 삼국시대가 나타나고 그래서 고백신 플러스 가야까지 존재를 하다가 그러다가 신라가 통일을 하죠. 네, 절반밖에 못했기 때문에 북쪽에는 또 발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가 이어졌고 그 다음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신라는 점점점 힘이 빠지다가 후 백제, 후 고구려가 생겨나면서 후 삼국 시대가 나타났고 이걸 고려가 재통일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조선, 건국, 다음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짜증나는 시기를 거친 다음에 해방이 바로 될 것 같았는데 미소군정기라고 하는 걸 좀 거치다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한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본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고조선부터 후삼국 시대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시대를 구분을 할 때 선사시대냐 역사시대냐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기록, 문자가 있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역사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먼저 선자, 다음 기록이 있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사시대에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분명히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생활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물 어떻게 되냐, 도구가 어떻게 썼냐, 뭐 어디에 살았냐, 유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사시대 할 때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나누면 그때 어떤 생활 도구를 썼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어떤 식으로 먹고 살았는지 그 생활 모습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 선사시대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는 크게 우리 구석기와 신석기로 구분한 거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구석기는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처음에 아직 뭐 지능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주변에서 흔하게 구해 쓸 수 있는 건 처음 나무나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막 쓰고 하다가 아주 기초적인 형태, 초보적인 형태로 이제 뗀석기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는데 돌과 돌끼리 부딪혀서 떼어져 나온 모양 그대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떼어낸 석기, 그래서 뗀석기라고 하는 거고 아직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가 못 되죠. 이걸 채집경제라고 하는데 수렵, 그러니까 사냥이죠. 사냥, 채집, 물고기 잡이, 어로라고 합니다. 이런 활동이 이제 나타나는 주변에서 구해 먹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냥을 하기 위해서 무리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이동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먹이를 따라.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을 열심히 지을 필요가 없고 지나가다가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서 살면 되고 아니면 바위근을 있으면 거기 좀 쉬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막집 같은 거 짓고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다가 요런 게 대표적인 구석기들 돌도끼 같은 거죠. 자,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가 오게 되면 드디어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는 거, 요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바탕에는 기존의 이제 석기보다 훨씬 좀 발달된 형태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뗀석기는 딱 생긴 것만 봐도 뭔가 되게 뾰족하고 손 다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손에 맞도록
그리고 용도에 맞도록 머리가 좀 발달했어요. 이제 갈아서 형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걸 간석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요때 이제 농경이랑 목축이 시작된 걸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토기가 사용되었다. 근데 기존의 토기가 그냥 아무 무늬도 없으면 좀 심심하니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강가나 이런 데 갈대죠. 그래서 갈대 가지고 빗살 무늬를 막 새겨 넣는 거죠. 그래서 빗살 무늬 토기가 사용되었다. 근데 이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농사 지으려면 주변에서 계속 머물면서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그래 수확 때까지. 그래야 수확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번듯하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아직은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위를 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땅을 파는 거죠. 그래서 움푹 파인 집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움집이라고 하는 형태고, 그리고 생활 단위가 훨씬 커지겠죠. 농사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제 농사 짓고 목축을 하게 되니까 먹을 거 아주 풍족해, 끝이야. 뭐 사냥 안 해도 돼, 채집 안 해도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다양하게 먹어야죠. 그리고 농경만 한다고 해서 뭐 고기 보충, 단백질 보충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냥, 채집, 물고기도 지속되었다.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선사시대까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까지는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고, 요게 뭐 갈판, 갈돌, 갈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좀 봐둘 거는 이 농사를 짓는데 물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에 이렇게 신석기 시대는 좀 분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으로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게 있고, 애니미즘은 자연현상, 자연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보는 거고, 특정 동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걸 토테미즘, 그래서 곰 토템, 뭐 호랑이 토템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샤머니즘은 지금 뭐 무속신앙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죽은 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도 이미 이때 선사시대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 하면 또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의복생활이 시작되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가락바퀴 그리고 뼈바늘이라고 하는 거죠.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대가 더 발전해서 청동기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드디어 금속기 시대로 오게 된 거고, 자, 이때부터는 이제 청동기가 지배계급의 무기나 장식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청동은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청동기를 만드는 재료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에 청동기가 쓰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일상생활 도구는 석기가 쓰이는 형태지만 지배층의 무기나 장식품으로는 청동기가 사용된다. 아니면 제사용품 이런 걸로는 사용이 돼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크나큰 변화라고 한다면 청동기 시대로 오면 올수록 농사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겠죠. 그래서 생산력도 더 커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란 게 생겨나요. 그걸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거에 따라 빈부의 차가 생겨났겠죠. 그래서 빈부의 차, 왜 쟤는 많이 갖고 나는 적게 가죠, 이러면서 더 막 뺏고 싶은 욕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더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막 서로 뺏고 죽이고 이런 상황이 나타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복 전쟁이 나타났고, 전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되니까 승자는 지배자가 되는 거고, 패자는 이제 피지배자가 지배를 당하는 애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이 생겨납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에서 지면 다 노예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급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딱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딱 중심이 되는 군주 같은 존재들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족장이라고 하는 애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수업 때 뭐 이것까지는 잘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청동기 시대가 되면, 마을에 형성되는 것들이 강가나 해안가의 이제 낮은 지대가 아니라 야산이나 구릉지대, 높은 언덕지대로 올라가요. 자, 그거는 그만큼 전쟁이 많아져서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경이 훨씬 더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농기구는 뭐 반달돌 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맷돌 이런 것들도 이미 이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물 유적하면 비파형 동검 그리고 청동 거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인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덕 우리는 구릉이 많잖아요. 구릉지대. 그래서 이런 지대에 아주 넓게 마을이 형성된 걸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그 마을 둘레를 삥 둘러서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잖아요. 요것들은 옛날에 땅을 파서 요 울타리를 치고 막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해자라고 하는데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만든 겁니다. 반달돌칼 귀엽게 생겼죠. 방구대 안각화 우리 보러 왔었습니다. 고인돌은 뭐 수업 때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 요거는 북방식 고인돌 형태고 제일 오른편에 있는 게 지금 남방식 고인돌, 탁자식이 아니라 바둑판식이라고 하는데 요걸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 닥스훈트 같은 요런 이제 발이 되게 짧은 요런 다리가 되게 짧은 요런 형태의 고인돌도 존재한다. 다양한 게 존재합니다. 요게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제가 설명했듯이 푹 뚜두둑 네.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철기 시대로 오게 되면 기원전 한 5세기경쯤에 이미 보급이 되었고 1세기경쯤에 일반화되는데 요거는 우리 고조선에 관련 또 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애들 위만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고조선 우리 지역에 철기가 보급 일반화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철제 농기구가 들어오게 철기가 청동기랑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철기는 일상생활에 다 쓰였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철제 농기구도 사용이 되고 철제 무기도 이제 일반 병사들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복 전쟁도 더 커지게 되고 철제 농기구 사용되면 또 기피가리 이런 게 가능해지면서 농업 생산력도 증가하게 되고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의 규모가 점점점 더 커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때도 우리 뒤늦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도 발견되는 게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비파형 동검의 형태가 요 세형 동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청동 거울이 조금 더 매끈해져요. 자, 이게 거푸집 도끼를 만드는 틀이죠. 틀. 그리고 뭐 중국과 교류한 걸 볼 수 있어요. 요거 명도전이라고 하는데 중국 화폐들도 막 발견됩니다. 자, 우리 고조선을 원래 청동기 할 때 보고 왔어야 되는데 일부러 청동기 시대랑 철기 시대랑 좀 비교해 보려고 따로 떼서 본 거고 자,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에 우리 드디어 최초의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고요. 자,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자, 단군 건국 이야기 속에 보면 뭐 선민사상,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다음에 농경사회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뭐 토테미즘, 뭐 호랑이 부족, 곰 토템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다음 단군 안검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재정일치, 그리고 환웅 부족하고 그리고 곰토템 부족이 이제 부족 간의 연합을 맺어서 나라를 세우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조선이 왕 당군 이렇게 생겼을까요? 미송리식 토기 고조선이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진한 교체기,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는 그 시점에
위만이라고 하는 집단이죠. 집단이 연나라에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 놈이 중국 놈일까 뭐 조선인일까 해서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보통 조선인으로 우리 본다고 여러 증거까지 막 제시하면서 봤었습니다. 근데 요 놈이 철기 문화를 가진 집단이었기 때문에 결국 철기 문화가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고, 처음에 왔을 때는 변방을 지키라고 방어해라고 이제 맡겨놨는데 오히려 변방을 안 지키고 기존의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때부터를 위헌조선으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요 중개무역으로 엄청나게 번성을 하다가 한나라의 결국 한무제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뭐 수업 때 제가 요까지는 설명을 잘 하진 않았는데 한나라가 요 옛 고조선 지역에다가 군현, 그래서 4개의 군 막 이런 걸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한사군이라고 하는데 그걸 설치해서 이제 뭐 지배를 좀 하고 있다가 우리 민족들의 이제 그 고조선의 후예들, 그리고 우리 뭐 동이족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쫓겨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요거를 막 물리치면서 성장하면서 자랐던 애들이 고구려라고 보면 됩니다. 고조선의 사회 모습 보면 뭐 계급이 있는 거는 뭐 고조선 팔조법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고요. 다음에 개인의 생명 중시한다, 뭐 농력 중시한다, 사유재산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고, 다음에 50만전 이런 거 보면 화폐 사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철기 시대 때 여러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초기 국가라고도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순서대로 쭉 위에서부터 볼 거예요. 부곡동삼이라고 해서 부여부터 한번 보면, 부여는 아주 넓은 평야 지대에서 자리했고, 그래서 일찍이 농경이나 목축 이런 게 발달했고, 얘들은 연맹왕국 체제입니다. 요때 이제 초기 철기 시대 때 나타난 나라들은 연맹왕국의 형태였고, 요거에서 조금 더 발달된 형태가 중앙집권 국가인데 그게 이제 삼국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연맹왕국은 중앙집권 국가인 것보다는 왕권이 좀 미약한 이런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제가라고 하는 마가우가 저가구가라고 하는 애들이 다스리는 사출도가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구려한테 멸망당했고요. 제천행사로 영고라고 있었고, 다음에 순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부곡동삼 순서대로 한번 봐두시고, 다음 고구려는 처음에 졸본지방이라고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에 처음 자리한 걸 볼 수 있고, 세운 사람은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부여 출신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가 뭐 고구려라고 불리지 않았고 졸본부여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이제 따로 이제 독립한 세력으로 좀 볼 수 있고, 국내성으로 막 수도를 이동하고 이러면서 좀 발전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 체제였고요. 계러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요거 노자에서 노비노자 붙여가지고 중국 애들이 아주 깎아내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왕 아래 상가, 고추가라고 한 대가들이 있었고, 얘들이 모인 중요한 귀족 회의체를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여러 가들, 여러 대가들이 모인 회의. 제천행사는 동맹 있었고요. 그리고 풍습으로는 이제 서옥제가 있었다. 결혼하면 처가살이 하는 거죠. 이거 노동력 되게 중시하는 거라고 뭐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이제 수도였던 곳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굉장한 산악지대고, 처음에 고구려가 얼마나 힘들게 나라를 세웠는지 알 수 있는 게, 고구려 신화에서 보면 주몽이 막 무리 끌고 도망갈 때 막 부여에서 쫓아와가지고 막 그걸 물리치면서 막 도망가고 이런 것들 막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방어에 유리한 이제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옥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결혼하면 처가의 사위집 서옥이라고 작은 집, 신혼집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일정 정도 노동력을 제공을 하죠.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제 학교 갈 쯤 되면 데리고 따로 이제 분가를 하는 이런 형태.
동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옥저랑 동해를 한번 볼 텐데, 동해안 쪽에 이제 위치했고,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는 일찍이 고구려한테 셔틀을 하던 애들이라서, 왕이 없었고, 그냥 군장이라고 하는 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옥저 같은 경우는 특히, 고구려의 소금이나 어물, 이런 것들을 이제 조공바치던 애들이었고, 옥저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시집살이를 하는 풍습이 있었고,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장제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동해 같은 경우는 책화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 간의 경계를 되게 중시해서 선 넘지 마 이런 거죠. 선 넘어가면 소나 말로 변상하게 하는 거였고, 제천 행사로는 무천, 하늘에 대고 뭐 춤춘다 이런 건데, 춤출 무자에 하늘 천자거든요. 그래서 제천 행사이고, 사흘 밤낮으로 부어라 마셔라 음주감을 즐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제가 계속 이제 인강을 여러 번 달아서 찍고 있으니까 말이 꼬이네요, 막. 그래서 요게 이제 책화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삼한 보겠습니다. 한반도 중남부 일대에는 진이라고 하는 연맹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조선이 있던 시절에 한반도에도 당연히 우리 민족의 나라가 존재했거든요. 나라들이. 그걸 이제 진이라고 하는 연맹왕국이 있었고, 그게 이제 사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있었고, 마한은 54개국, 지금의 전라, 충청, 경기 이쪽 서해안지대 쭉 있는 지금의 옛 백제 지역, 지금의 백제가 아니고 옛 백제 지역이죠. 옛 백제 지역에 마한이라고 한 나라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 목지국 지배자가 마한의 왕역할을 했다. 다음 이제 진안, 낙동강 동쪽에는 진안이 있었고 12개 소국이 있었고요. 요 진안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신라, 나중에 신라가 되는 아유, 기침이 한참 나와가지고 잠시 끊었습니다. 그 진안에는 나중에 신라가 되는 혁거세가 세운 사로국이 있었고요. 다음 변안에는 김수로왕의 구야국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었고, 각각 12개의 소국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아주 다양한 나라들 이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자, 요 사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지배자랑 제사장이 달랐다. 그러니까 사만에는 소도라고 하는 특별구역이 존재했고, 여기를 다스리는 제사장 청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하늘천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엄격하게 분리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이고, 변안 같은 경우는 뭐 철 생산이 아주 많이 돼서 철을 화폐처럼 이용을 하고 뭐 낙랑외 등으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 행사로 5월제, 10월제 이런 게 있고, 이 5월제 같은 경우가 특히 음력 5월 5일, 그래서 어린이날은 양력이죠. 그래서 음력에 해당한 건 단오입니다. 단오. 지금도 우리 단오 풍습이 남아 있는데, 그게 요때부터 시작돼요. 요 소도를 알리는 입구에는 요렇게 긴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새들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요걸 솥대라고 하는데, 요게 소도를 표시하는 위치였다. 힘드네요. 일단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